저 굶다가 폭식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분들이 먹는 양이 중요하다, 먹는 시간은 안 중요하다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강하게 듭니다. 대체 어떻게 굶을 수가 있는 건지, 잘 먹고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김원장입니다. 간헐적 단식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다이어트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전쯤에 1일 1식 다이어트가 조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1일 1식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공복 기간을 늘리는 다이어트는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행이 지났어도요. 최근까지도 연예인들이 살을 뺄 때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단식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관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유로는요,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결국에 간헐적 폭식이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요요가 올 수 있다, 유지가 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겪은 사람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식 기간을 늘리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사전 지식이나 어떤 특정한 계획 없이 무작정 단식을 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요요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식하시더라도 요요가 온다든지 폭식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내용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관련 정보 좀 접해 보셨으면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단식하면은 기초대사량 줄어들고 요요 올 텐데, 실제로 이거는 근거가 있는 의문입니다. 1일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요, 대사량이 줄어들죠. 하루에 2,500kcal를 섭취하던 사람이 하루에 1,500kcal로 줄이면 대사율이 30% 정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대사량이 줄면요,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 먹는 칼로리를 좀 줄이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죠. 그런데 먹는 칼로리를 줄이는 거하고요, 단식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식은 오히려 대사 수준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요, 단식 시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휴식 시에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체지방이 연소하게 됩니다. 근육도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신기하게도 평상시보다 더 느린 속도로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하루에 75g 정도 연소하지만 단식 시에는 하루 15g에서 20g 정도만 타게 되거든요. 정리하자면 아드레날린에 의해서 단식 중에 에너지가 오히려 더 늘고요, 증가된 성장 호르몬으로 인해서 근육과 뼈는 보존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굶으면은 폭식으로 나중에 이어지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구 결과 단식은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게 의외죠. 흔히 단식하면은 나중에 많이 먹게 될까봐 걱정하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식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식욕은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굶다가 폭식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충분히 굶지 않으신 겁니다. 이 단식의 장점은 모든 식단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식이 끝났을 때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이어트 식단 지키다가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던지 아니면 뭐 결혼식 같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현실적으로 식단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단식을 하고 계시다면요, 맛있는 음식 먹을 기회 생기셨을 때 단식 중단하시고 그거 먹으시면 됩니다. 이 먹는 시간과 금식 시간의 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자, 더 자세히 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단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단식을 하면 몸에 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단식을 하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식 후에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간은 이 포도당 블럭이라고 볼 수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내보내는데요. 24시간이 넘어서면 일반적으로 글리코겐은 거의 고갈하거든요. 그러면 간은 새로운 포도당을 또 만들죠. 이렇게 단식 후에 2일에서 3일이 지나면요, 지방이 분해돼가지고 지방산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에너지원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이면 들어보셨을 케톤체고요. 단식 시에는 최대 70배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단식 후에 5일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근육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태우는 도중에도 단백질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단식의 효과는 인슐린 감소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몸에 소금기라든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붓기도 함께 빠집니다. 단식 중에 전해질은 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신기한 건 아까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인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아드레날린과 함께 포도당을 잘 쓰게 만들어줍니다. 인슐린이 줄어드니까요, 성장 호르몬이 대신 증가해서 혈당 수치를 높이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은 또한
리파제를 많이 분비하게 해서 지방이 잘 타게 만듭니다. 자, 단식은 이렇게 천연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단식 5일째는 성장 호르몬이 최대 2배까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운동선수한테 특히 유리한데요. 성장 호르몬은 운동 후 회복 시간을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자, 본격적으로 단식을 이용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게 포도당 블록인 글리코겐, 그리고 우리가 빼고 싶은 대상인 체지방,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글리코겐을 보통 먼저 태워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먼저 글리코겐을 쓰고 그 다음에 지방을 연소하죠. 이때 만약에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지방을 연소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반대로 높은 인슐린 수치하고 낮은 칼로리 섭취는요, 대사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냐면 인슐린 높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대사를 줄입니다. 또한 저장된 글리코겐이 적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서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게 하죠. 그래서 낮은 칼로리로 계속 드시면요, 우리 몸은 낮은 대사에 적응하는 몸을 만듭니다. 지방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정제된 탄수화물, 당분 있죠. 그런 거 드시면은 인슐린 증가하면서 확 살찌는 거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어떨까요? 물론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단순히 탄수화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인슐린을 조금 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만 있을 뿐인 거죠. 다음은 표준 식단과 그리고 초저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단식을 비교한 논문이에요.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단식 시에 인슐린 분비가 가장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 평상시 하시면서 단식을 중간중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연구에서 10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요, 하루 중에 칼로리 줄이는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비교했어요. 한쪽 집단은 칼로리를 원래 2000kcal 드시다가 1500kcal를 줄였고요. 그리고 다른 쪽 집단은 2000kcal를 5일간 먹다가 2일간 500kcal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두 집단의 칼로리 섭취량과 식단은 비슷했는데요. 실제로 6개월 후에 두 집단 모두 비슷한 정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식을 한 집단에서 인슐린 수치하고 인슐린 저항 수치가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칼로리만 줄인 쪽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칼로리만 줄인 집단은 결국에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요요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낮은 섭취량에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식은 불규칙적이고요, 인체가 적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단식은 사실 당뇨에도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당뇨에 있어서 위 밴드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심한 고도 비만 환자에게 시행되는 위 밴드 수술은요, 2형 당뇨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위 밴드 수술의 기본적인 효과 기전이 단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대폭 음식 섭취가 줄어들면서요, 인슐린하고 혈당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위 밴드 수술은요, 아까 말씀드린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와 다르게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좋은 수술이 있다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식은요, 연구 결과 체중 감량, 혈당 감소의 측면에서 위 밴드 수술보다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요, 같은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제한도 해보고 나중에 수술 후에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위 밴드 수술보다 단식이 체중 감량하고 혈당치를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요, 결국에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포도당이 가득 차 있으면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더 밀어넣지는 못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인슐린이 더 분비되게 됩니다. 포도당을 집어넣으려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생성을 자극하는 약물을 투여한다면 일시적으로 세포에 포도당을 조금 더 꾸겨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게 결국에 장기화된 만성 당뇨 환자분들의 상태인데요. 장기적으로 인슐린 용량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뿐이지 당뇨 상태는 더 악화되는 거죠. 포도당을 세포로 더 밀어 집어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세포에 이미 꽉 찬 포도당을 잘 어떻게 빼낼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에 포도당을 더 넣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몸에 있는 지금 포도당을 태워야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지 포도당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탄고지 식단이나 키토제닉 식단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포도당이 지나치게 과잉됐을 때는 단식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식단들을 이용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장기들이 새롭게 들어온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세포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형 당뇨 관련해서 이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사와 상의 후에 단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지 않으신 고혈당 환자분들은 문제없이 단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식은 심지어 뇌에도 좋아요. 노화 중인 쥐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인지 학습 기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뇌의 연결성이 향상되고 줄기세포에 새로운 뉴런이 생겼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늙은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계속 만드는데요. 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할 때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인슐린이나 아미노산은 mTO라는 것을 자극하는데요. mTO는 인체 에너지가 충분해서 오래된 세포를 제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죠. 그 결과 자가포식이 억제됩니다. 반대로 인슐린 수치가 낮고 아미노산 수치가 낮을 때 mTO가 활성화되고 자가포식이 일어납니다. 단식이 낡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식은 자가포식 과정을 통해서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자가포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문제까지 단식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셈인 겁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도 단식이 낮출 수가 있어요. 혈중의 콜레스테롤은 간이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간 음식 적게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지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려고 막 계란 노른자 안 먹고 이건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더 적게 드시면 몸에서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콜레스테롤은 중성지방 수치와 관련이 있고요. 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됩니다. 단식을 해서 체내에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중성지방은 줄어듭니다. 중성지방이 간에서 VLDL로 방출돼서 LDL이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이 줄면 LDL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격일 단식,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단식을 진행한 지 70일 후에 LDL이 25%가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는 3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약 먹어서 얻을 수 있는 수치예요. 자, 이런 많은 단식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단식하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먼저 단식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 당연히 심한 영양실조나 저체중이신 분들은 안 되고요. 18세 미만의 어린이 안 됩니다. 아까 성장 호르몬 늘어난다는 얘기 듣고 학생 때 단식하시면 안 돼요. 학생분들은 무조건 학교 가기 전에 식사하시고 학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모유수유하는 여성분들 당연히 단식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분들은 단식하시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야 돼요. 통풍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드시는 분들, 그리고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나 철분, 마그네슘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단식 중에는 소변을 통한 요산 제거가 줄어들어서요, 요산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식을 실행하는 42명의 비만 환자분들이 요산 수치는 올랐으나 통풍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아스피린 부작용이 위벽이 손상될 수 있죠. 궤양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 위벽을 보호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상담하셔야 합니다.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 설사, 메스꺼움 있을 수 있는데 단식하시면 조금 악화될 수 있고요. 철분 보충제 같은 것도 변비나 소화불량 같은 거 조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설사 유발할 수 있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단식을 하시게 되면 이 위산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가지고 좀 악화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식을 하셔서 살이 좀 빠지게 되면 위식도 역류 자체도 좀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정상 체중 여성들에게는 단식이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요. 체지방이 지나치게 적은 여성은 단식이 무배란이나 무월경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좋다는 단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강하게 듭니다. 대체 어떻게 굶을 수가 있는 건지, 잘 먹고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24시간 단식 힘들거든요. 일단은 16시간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거에 해당하는 수치죠. 단식은 일반적으로 단기 단식이 24시간 미만, 그리고 장기 단식은 24시간 이상,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단기 단식을 뭐 12시간 단식, 16시간 단식, 20시간 단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해서 단식을 하실 경우에는 최소한 16시간 이상의 단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이유는 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하루 2끼 16시간 단식이 버틸만 하시다 하면은 그 다음은 1일 1식 20시간 단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1일 1식은 언제 먹을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양을 드셔도요, 저녁에 드시는 경우에 인슐린 분비량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중 감량을 하는데도요,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더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먹는 양이 중요하다,
먹는 시간은 안 중요하다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지만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우리의 적인 호르몬이죠. 이 그렐린은요, 오전 8시에 낮고 오후 8시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폭식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녁 8시에 먹는 식사는 인슐린을 제일 많이 올려요. 시간을 맞추실 수 있다면 한 끼 식사는 정오에서 3시까지 드셔주시고 저녁에는 소량 드시거나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격일 단식이나 장기 단식 등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체중이 도저히 빠지지 않거나 고혈당이 계속 유지될 때 장기 단식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을 42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건데요. 단식은 보통 이틀째에 가장 힘들어요. 막 7일이 넘어가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되는 단식은 사실 당뇨가 매우 심한 환자분들만 좀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식 기간이 길면 혈당을 사실 많이 개선할 수는 있거든요. 단식 하루 이틀 후에 영양 섭취가 다시 시작될 때요, 드물지만 영양재개 증후군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슐린 수치를 높여서 글리코겐, 지방, 단백질 합성이 늘어나는데 인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필요해요. 근데 단식 때문에 혈중 인 수치가 낮아가지고 근육이 약화되고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이 고갈된 분들은 심장 리듬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간 영양실조가 아닌 경우에는 단식으로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MI가 너무 낮거나 몸무게 너무 낮은 사람은 단식 절대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골국 그리고 비타민을 드시면서 단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좀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단식을 하는 플랜이고요. 구체적으로 단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이 조금 식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식은 사실 편한 식단법입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단식 도중에 허기짐을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주의하실 점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생각나는 것이 인공감미료입니다.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그리고 아스파탐, 이런 인공감미료는요, 칼로리는 없지만 인슐린 생산뿐만 아니라 배고픔을 유발하는 그런 뇌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 도중에는 인공감미료 들어간 음식은 최대한 섭취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단식 중에는 음식의 냄새가 두뇌 반응을 활성화합니다. 이 냄새는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침 식사에는 무가당 커피나 홍차 같은 것을 큰 컵에다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따뜻한 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사골국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면요, 식사 시간을 되게 쉽게 놓칩니다. 그래서 단식하기 좋을 때는요, 바쁘게 지낼 때죠. 다만 너무 배고프고 힘드실 테니까 보충할 음료수가 필요한데, 이 단식 기간 중에 드시는 그 액체 종류의 조건은 당 없고 칼로리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늘리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드시는 게 물, 커피, 차, 사골국일 겁니다. 설탕, 꿀, 어떤 시럽 같은 거 당연히 안 되고요. 말씀드린 아스파탐, 스테비아 같은 인공감미료도 안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환자분들이나 제가 직접 해보니까 공복에 커피 드시면 가끔 속 쓰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커피가 잘 맞으셔가지고 커피 드시고도 공복에 속 안 쓰리시다면요, 커피 연하게 타셔가지고 많이 드셔주시면은 허기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연하게 공복에 커피 드시면은 속도 편하고 배도 안 고프고 화장실 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사골국이고요. 사골국은 약간의 이제 소금을 추가를 하면은 단식 때 부족할 수 있는 나트륨을 보충할 수 있는데요. 천일염 같은 그런 바다에서 나온 소금들이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더 많아가지고 더 좋습니다. 단식은 계속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식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단식 도중에 식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천드리는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음식입니다. 빵, 과자 같은 밀가루 종류나 정제 곡물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지방이 풍부한 음식들이 가장 좋은데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고요.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지방, 좋은 기름은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데 안 좋은 지방은 정말 제일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린이라든지 식물성 기름, 그리고 튀긴 음식 같은 거는 절대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단식의 팁들을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 두 번째, 바쁘게 지낸다. 세 번째, 커피를 마신다. 네 번째, 배고플 때는 물, 커피를 마시면 파도처럼 왔다 사라지는 거니까 버텨보자. 다섯 번째, 사람들한테 단식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일단 단기 단식부터 한 달은 먼저 해본다. 일곱 번째, 단식이 중간에 중단되고 단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한다. 여덟 번째, 폭식이나 폭음은 당연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 생활에 맞춰서 단식을 하되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단식 굳이 안 해도 된다. 밥 먹어도 된다. 자, 오늘 내용이 매우 길어가지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먹는 양을 줄이는 다이어트는요,
결국에 대사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근데 단식은요, 대사량 감소가 없고 오히려 증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단식의 목표는 결국에 인슐린을 줄이는 것인데요. 단식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근육 손실까지 막아줍니다. 단식을 하면요, 정신이 또렷해지고요. 당연히 체중이나 체지방의 감소, 즉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혈당 수치 내려가고 콜레스테롤 수치 내려가고 인슐린 민감성 올라갑니다. 수명 연장에도 도움되고 노화 감소도 도움되고요. 염증 수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도 단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심한 영양실조 그리고 저체중인 분들 단식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임산부나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도 단식하시면 안 되고요. 18세 미만의 어린이도 하시면 안 돼요. 이 밖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당뇨약, 통풍약, 아스피린, 철분, 마그네슘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꼭 하시고 단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식을 시작하실 때는요, 18시간 단식, 즉 하루에 2끼 먹는 단식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는 1일 1식 하는 20시간 단식으로 어떻게 단식 기간을 늘려보되 체중이 잘 감소하지 않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고혈당을 해결하고 싶으시면 중장기 단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단식 기간 중에는요, 물, 차, 커피, 사골국으로 허기를 달래주시는 것이 좋고요. 칼로리가 없는 인공 감미료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를 하실 때는 비정제 탄수화물과 좋은 기름을 함유한 음식들을 드셔주시고, 만약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식사 시간 자체는 가능하다면 저녁 시간이 아닌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식은 이틀 정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것만 지나가면 폭식 욕구 자체는 점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의지만으로는 사실 이틀을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이틀 지나가기 전에 만약에 폭식을 하게 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요 현상이 더 잘 올 수가 있어요.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틀을 버티는 데는 다이어트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